안녕하세요. 통치 전문의 인플맨 김정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비밀을 공개합니다. 100세까지 자신의 치아로 씻고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의 놀라운 습관입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여러분의 치아도 100세까지 거뜬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제 환자분들 중에는 80세, 90세가 넘어도 여전히 자신의 치아로 사과를 깨물고 고기를 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치의학적 연구와 실제 어르신들께 전해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자연 치아를 얼마나 유지하고 계신가요? 2024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의 평균 자연 치아 개수는 남성은 18.7개, 여성은 18.2개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성인의 평균 치아 수인 28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겨지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저는 매일 치과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뵀는데요. 그 중에는 80대가 그리고 90대가 넘도록 자기 치아로 고기와 견과류를 씹고 아주 자신있게 웃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여쭤봤죠.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치아를 잘 지키셨나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임플란트나 틀니가 필요 없는 100세 치아 관리의 실전법을 함께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밥 먹고 30분 있다 양치해야 한대. 아니야. 3분 안에 닦아야 충치가 예방된대. 과연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이 논쟁의 핵심엔 스테판 복선이라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1940년대 로버트 스테판이라는 과학자가 포도당 용액을 입에 넣고 치아 표면 근처 pH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5분 이내 pH가 5.5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다가 30분에서 60분에 걸쳐서 서서히 회복되는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pH가 5.5 이하로 떨어지면 치아가 산성화되면서 탈해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이 상태에서 양치를 하면 오히려 범랑질이 마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산성화되기 전인 식후 3분 이내에 양치하라는 교육 슬로건이 생겨나는데요. 그럼 식후 30분은 기다렸다가 양치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삼성 음식을 먹었을 때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양치 타이밍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스테판 곡선은 설탕이나 포도당처럼 순수 당류를 플라크가 많은 치아에 직접 노출시켰을 때의 실험 결과입니다.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질도 포함된 복합식품입니다. 이런 음식은 담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오히려 타액 분비를 유도해서 입안 pH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천천히 산이 생기면서 완만하게 pH가 떨어지기 때문에 스테판 곡선처럼 급격하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치는 언제 해야 할까요? 젤리, 사탕, 초콜릿처럼 당이 많고 끈적한 음식은 입안에 오래 남으면서 산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3분 내로 부드럽게 양치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탄산음료, 과일 주스, 식초 음료처럼 산성 그 자체인 음식은 섭취하자마자 치아 표면이 연화돼서 마모에 민감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로 양치하면 범랑질이 쉽게 손상됩니다. 이럴 땐 물로 먼저 헹군 뒤에 30분쯤 지나서 양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밥, 빵 등 일반 식사는 식후 구강 내에 pH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10분, 30분 사이에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3분에서 10분 이내에 양치가 무난하고요. 어렵다면 차라리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양치 타이밍도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음식에 따라 똑똑하게 조절하는 양치 습관, 100세까지 치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한 입에 몇 번 정도 씹을까요? 대부분은 5번에서 10번 정도 씹고 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잘 씹는 것이 치아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한 입당 20번에서 30번 정도 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첫 번째로 씹을수록 침이 많이 나옵니다. 침에는 칼슘과 인,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있어서 치아 표면이 산에 의해 손상된 부분을 다시 복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침 자체가 산성을 중화시켜서 충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잇몸과 치아도 자극을 받아야 더 튼튼해집니다.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는 습관이 계속되면 잇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치아를 안 쓰면 잇몸에 좋은 자극
자극이 가지 않아서 잇몸도 퇴화한다고 합니다. 치아와 잇몸은 적절한 힘을 받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하게 씹는 건 오히려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씹으면 치아가 마모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20대 분들도 치아의 겉표면이 닳아서 시린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턱관절에 부담이 가서 턱 통증이나 턱관절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100세까지 자기 치아로 씹는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바로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치아가 건강한 장수 노인들의 평균 식사 시간은 20분 이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몸에 좋다고 매일 챙겨 먹는 음식, 혹시 여러분의 치아에는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독을 위해 마시는 레몬수, 비타민 보충을 위해 매일 마시는 과일 주스, 자연식품이라며 먹는 꿀과 말린 과일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치아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 속에 숨겨진 치아 건강의 함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아침에 비타민 보충한다고 주스 한 잔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이 과일 주스 한 잔이 당분이랑 산성의 조합이고 치아 입장에서는 2배로 공격받는 겁니다. 매일 이렇게 드시면 치아 겉면, 즉 범랑질이 서서히 약해지고 민감해지고 결국 부식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스는 가급적 식사와 함께 드시고요. 가능하면 빨대를 사용하세요. 마시고 나서는 물 한 모금, 양치는 30분 뒤에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레몬수와 애플사이다 식초인데요. 요즘 해독을 위해서 레몬수나 애플사이다 식초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근데 매일 공복에 마시면 치아 표면이 계속 산에 노출돼서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부터 스멀스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드시려면 식사할 때 같이 드시고 물에 충분히 타서 희석하세요. 마시고 나서는 꼭 물로 입을 헹구는 게 좋습니다. 양치는 마찬가지로 30분 지나서 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과자보다 낫겠지 하면서 건강 간식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게 달고 끈적하고 치아 틈새에 쏙 들어가서 그 공간에서 박테리아들이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가급적 간식은 생과일을 추천드리고요. 어쩔 수 없이 드셨다면 반드시 치실이나 치간칫솔로 틈새 청소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즙이나 홍삼 액입니다. 건강 챙기려고 드시는 거 정말 좋은데요. 고농축의 액상 제품들은 끈적하고 당분이 높아서 치아 표면에 오래 남아 충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드시고 나서는 물로 입을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먹을 때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이건 드시면 오히려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삭아삭한 채소입니다. 당근, 샐러리 같은 아삭아삭 씹을 수 있는 채소들을 씹을 때 치아 표면과 치아 사이를 물리적으로 문질러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끈적한 음식이나 치태가 붙어있는 치아 표면을 닦아주는 기계적 세정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실험에서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단하고 잘 씹어야 하는 음식은 침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특히 침 분비량이 적어지는 중장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침은 입안의 pH를 중화시키기도 하고 세균을 억제하며 충치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칼슘과 인이 풍부한데요. 바로 이 미네랄이 치아를 보호해주는 껍질 부분인 범랑질의 구성 성분입니다. 유제품을 먹으면 침 속에 칼슘과 인이 충분히 공급되어 범랑질을 강화시켜주고요. 혹여라도 충치균이 산을 만들어 범랑질이 분해되어 치아가 약해지더라도 우유에 칼슘과 인이 다시 치아의 범랑질을 재강화시켜줍니다. 즉 우유를 마시면 치아 표면이 산으로 녹는 것을 막아주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효과까지 있는 것이죠. 그 밖에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반 칫솔로는 닦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치아 사이의 공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칫솔만으로는 전체 플라그의 60% 정도밖에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나머지 40%는요? 바로 치아 사이, 이 좁고 깊은 틈 사이에 음식물들이 숨어 있다가 충치와 잇몸병을 만듭니다. 결국 치실과 치간칫솔은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거의 유일한 도구입니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치실을 쓰지 않는 사람은 치실염 위험이 1.4배 더 높아진다고 보고됐습니다. 미국 치과협회도 하루 한 번 치실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특히 치아 사이가 촘촘한 분들에겐 치실이 가장 정밀한 청소 도구입니다. 반면에 40대 이후 치아 사이가 더 넓어지기 시작한 분들은 치간칫솔이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치간칫솔을 함께 사용한 그룹이 칫솔만 사용한 그룹보다 플라그와 잇몸 출혈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치실보다 효과가 더 좋았다는 결과도 있었고요. 일본 오사카의 한 요양원에서 100세 이상의 노인 2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20개 이상의 자연치를 가진 분들 중에서 95%가 30년 이상 치간칫솔 사용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처음 사용할 때 잇몸에서 출혈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건
도구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잇몸에 염증이 조금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은 1에서 2주 정도만 올바르게 사용해도 출혈이 줄고 잇몸이 훨씬 건강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단 너무 세게 밀어넣거나 무리하게 비틀면 오히려 잇몸이 다칠 수 있으니 부드럽고 정확한 사용법만 지켜주세요.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한 사람들은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꼭 사용합니다. 소금물이 도움이 될까요? 소금물 양치, 왠지 오래된 민간요법 같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옛 어르신들의 지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효과적인 구강관리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발표된 한 실험 연구에서는 0.9%에서 1.8% 농도의 소금물이 잇몸 섬유 아세포의 이동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입안에 염증이 생겼을 때 소금물로 헹궈주면 더 빠르게 아물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산투압인데요. 소금물은 세균 세포 안에 수분을 빼앗아서 그들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2017년 발표된 미 생물학 연구에서도 이 과정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게다가 소금물은 약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산성으로 기울어진 입속 환경을 중화시켜서 입냄새나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최근 연구도 흥미롭습니다. 2022년 인도네시아의 한 의대에서 진행된 실험에 따르면 0.9%의 생리식염수로 하루 2번 가글 했을 때 입안의 세균수가 평균 27%나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소금물을 가글을 해도 괜찮을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농도의 소금물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구강 점막을 손상시키고 치아 범랑질까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짤수록 좋다, 이러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또한 매일 하는 습관보다 잇몸이 부었을 때나 입안에 작은 상처가 있을 때만 짧게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추천되는 농도는 바로 이겁니다. 물 250ml에 소금 4분의 1 티스푼, 이렇게 만드시면 딱 0.5에서 0.9%의 농도로 맞춰집니다. 양치 후 입안을 여러 번 헹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헹구지 않는 습관이 오히려 충치 예방의 비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국 치과협회는 아예 헹구지 말고 뱉으세요 라는 캠페인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치의학회지에 따르면 양치 후 헹구지 않은 사람들의 충치 발생률이 6에서 16%더 낮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치약 속에 있는 불소는 마치 치아에 투명한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막은 충치균이 만든 산성 환경에서도 범랑질을 지켜주고 작은 충치 부위는 스스로 회복도 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물로 여러 번 헹구면 불소가 씻겨나가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헹구지 않으면 불소가 입안에 1시간에서 2시간, 길게는 3시간까지 남아서 충치 예방 효과를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반면 여러 번 헹구면 30분도 안 돼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입안에 거품이 남는 게 좀 찝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소량의 물로만 헹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치약 삼켜도 괜찮을까? 걱정되시죠? 수량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성인 기준 하루 10mg 이하의 불소는 안전하고 양치 중 삼키는 양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단 6세 미만의 아이는 꼭 보호자 지도 아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면 취침 전 양치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순한 치약을 쓰시면 거품이 덜 생겨서 헹구기도 편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 마시기를 단순한 건강 습관 정도로 여기시지만 구강 건강에도 놀라운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치, 잇몸 질환, 입 냄새의 공통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입안 건조와 산성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제때 물 마시기, 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오늘은 치아 건강을 지키는 데 특히 중요한 하루 3번의 물 마시기 골든타임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골든타임은 바로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밤새 침 분비가 줄어든 우리 입속은 아침에 세균이 가장 많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머금고 헹구며 삼켜주는 것만으로도 입안의 세균을 희석하고 산도를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안을 한번 깨끗이 정돈한 후 칫솔질을 하면 세정 효과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세균도 같이 삼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실제로 일부 세균은 삼켜지지만 우리 윗 속의 강한 위산은 대부분의 세균을 바로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 번 침을 삼키고도 멀쩡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물론 꺼려지시는 분들은 먼저 가볍게 몇 번 헹군 뒤에 마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두 번째 골든타임은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후입니다. 식사 후에는 구강 내 pH가 산성으로 떨어지면 치아 표면이 약해지는데요. 이 시기에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천천히 삼키면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세균이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삼기 전에 희석해줍니다. 특히 양치를 바로 못할 상황일 때 이 물 한 모금의 효과는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
세 번째 골든타임은 취침 전 마지막 한 잔입니다. 잠자는 동안은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데요. 취침 전 물 한 잔을 마시면 구강 점막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침샘 자극으로 입안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입 냄새가 잦은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습관이고요. 단 너무 많은 물은 새벽에 화장실을 부를 수 있으니 딱 한 컵 이하 정도만 조절해주세요. 아무 때나 물을 마시는 것도 좋지만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구강 건강 효과는 확 달라집니다. 물 마시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100세까지 건강한 내 치아를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양치는 음식 따라 타이밍 조절, 한 입에 20번에서 30번 이상 꼭꼭 씹기, 과일 주스, 말린 과일, 건강즙 섭취 시 주의하세요. 아삭한 채소, 유제품은 치아의 친구, 매일 치실, 시간 칫솔 사용으로 사각지대 청소하기, 소금물은 염증이 있을 때만 저농도로 가볍게, 양치 후엔 헹구지 말고 뱉기, 하루 3번 물을 마시는 골든타임 지키기.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로 사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8가지 비밀 습관들, 어렵지 않지만 실천하면 평생 내 치아로 씻고 웃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치아는 한 번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치아 관리 습관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인플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